그날 아침 어머니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적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끝냈습니다. 이정부는 아침 6시 반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늘 같은 시간입니다. 침대 옆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2층 빌라의 벽이 바로 앞이라 햇살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정부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먼저 소리를 냅니다. 작은 삐걱임. 69의 몸은 이제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인 국을 꺼냅니다.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켭니다. 밥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먹을 것까지 미리 해두는 게 습관입니다. 국이 끓는 동안 이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좁은 골목 건너편 또 다른 빌라의 1층 베란다가 보입니다.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제 저녁에 빨래를 했습니다. 이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밥을 먹습니다. 혼자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밥상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습니다. 지금도 TV는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낮춰둡니다. 이제는 조용한 게 익숙합니다. 숟가락을 놓고 그릇을 씻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정부는 습관처럼 거실 쪽을 봅니다.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물기를 닦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문자가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없습니다. 이정부는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없네. 바쁘겠지 뭐.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정부는 그 말조차 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어디선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날씨는 맑고 건조하다고 합니다. 이정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커튼을 조금 젖힙니다. 빌라 복도가 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그 순간 이정부는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정부는 35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분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집에서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이정부는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갔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정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떠나는 겁니다.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단 말도 외롭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부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정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뒤로 이정부는 기다렸습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오려나, 주말엔 들르려나, 명절엔 오겠지. 하지만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방문은 더 뜸해졌습니다.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정부는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사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릅니다. 이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았을 뿐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컵에 물을 따릅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리모컨을 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홈쇼핑, 어디에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TV를 끕니다. 고요합니다. 이정부는 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됐어. 무엇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압니다. 오늘 아침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빌라 문을 나섭니다.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골목 끝 슈퍼 앞을 지나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걸어요. 날씨 좋네요, 오늘. 그러게요. 짧은 대화입니다. 이정부는 다시 걷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돕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다시 빌라 앞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여전히 알림은 없습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 주민서. 화면을 천천히 내립니다. 이름 옆에 마지막 통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아들 37일 전, 딸 52일 전, 며느리 통화 기록 없음, 손주 통화 기록 없음. 이정부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37일, 52일,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었던 게 예전엔 이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걸까?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바쁘겠지. 괜히 귀찮게 하나.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되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응. 잘 지내시지? 응, 잘 지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명절 때 갈게. 그래, 그래.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나 은지야. 응. 요즘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그래, 힘들겠다. 다음 주에 한번 갈게. 그래.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쁘지? 괜찮아. 천천히 와. 답은 빨리 왔습니다. 네, 엄마. 미안해요. 곧 갈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내려다봅니다. 화면 속 이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정부는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걸. 전화는 내가 걸어야 옵니다. 문자는 내가 보내야 답이 옵니다. 만남은 내가 요청해야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누가 말해준 적 없습니다. 누가 책임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바쁘겠지. 나중엔 나아지겠지. 명절엔 보니까 괜찮아. 그런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정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합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혼자 먹기엔 충분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습니다. 이정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너편 빌라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습니다. 이정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집 사람도 혼자일까요? 저 집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녁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듭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아들 이름을 누릅니다. 화면에 통화 버튼이 뜹니다. 손가락이 멈춥니다.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아들이 받습니다. 엄마, 응, 나야.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그 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정부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전화번호부로 돌아옵니다. 이정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립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모두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소중하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걸, 관계는 혼자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한쪽만 외로운 관계입니다. 이정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빌라 복도에 불이 켜집니다. 이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알아. 무엇을 아는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정부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듭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이름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이름들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이정부는 전화기를 끕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기다림도 미련도 모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정부는 6시 반에 눈을 뜹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분은 다릅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아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국을 데웁니다.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대전화를 보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둡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전화를 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여전히 알림은 없습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정부는 이름을 길게 누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여러 선택지가 뜹니다. 통화하기, 문자 보내기, 수정, 삭제. 이정부는 삭제 버튼을 봅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합니다. 이정부는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문장이 뜹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잠시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건너편 빌라 벽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봅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름이 사라집니다. 아들이라는 글자가 화면에서 지워집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이정부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스스로 놀랄 정도입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다시 엽니다. 이제 남은 이름은 딸, 며느리, 우리 손주 민서 3개입니다. 이정부는 딸 이름을 누릅니다. 길게 누릅니다.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누릅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며느리 이름을 누릅니다. 삭제합니다. 손주 이름을 누릅니다. 삭제합니다. 한 명씩 천천히 조용히 화면에서 이름들이 사라집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봅니다. 이제 가족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동네 병원, 택시 회사, 그런 번호들만 남았습니다. 이정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빌라 안은 고요합니다. 낮은 천장 아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천천히 걷다가 멈춥니다. 무언가를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이정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지? 번호가 없으니 이름이 뜨지 않을 겁니다. 그저 숫자만 나타날 겁니다. 010. 그 숫자를 보고 이정부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들인지, 딸인지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해방감입니다. 이정부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점심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국을 데웁니다. 밥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어들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 먹다 말고도 전화기를 봤을 겁니다. 혹시 연락 왔나? 하지만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좁은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서 이정부는 문득 멈춥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딸 번호를 지웠습니다. 손주 번호도 지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빨래를 다 널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빌라복도를 쓸어냅니다. 계단을 닦습니다. 2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 가니? 장 보러요. 그래. 부부가 지나갑니다.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마트에 다녀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혼자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화면을 켭니다. 알림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안내. 그게 전부입니다. 이정부는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가족 이름이 없는 목록을 봅니다.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날 저녁, 이정부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뜹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됐다. 무엇이 됐는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압니다. 지운 건자식의 번호가 아니라는 걸. 지운 건 기대였습니다. 미련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연락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하루는 흘러간다는 걸 이정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연락이 없어도 내가 괜찮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빌라 복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잠이 듭니다. 처음으로 기다림 없이 잠드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정부는 6시 반에 눈을 뜹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일어나 커튼을 젖힙니다. 창밖을 봅니다. 건너편 빌라 벽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 첫 생각이 이랬을 겁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국을 데웁니다. 밥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어들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립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이정부는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을.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어제 널어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정부는 빨래를 걷습니다. 하나씩 개어 바구니에 담습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생각 없이 움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래를 개면서도 휴대전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점심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마트에 갑니다. 골목을 지나큰 길로 나갑니다. 마트 앞에서 슈퍼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가려고요. 같이 갈까요? 나도 갈 데 있어서. 그러세요. 둘이 함께 걷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 이정부는 잠시 멈춥니다.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요?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런가? 이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있긴 한가 보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삽니다. 채소 몇 가지,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혼자 먹을 만큼만 담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아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이정부는 잠시 멈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이 불편했을 겁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안 와요. 짧고 담담한 대답입니다. 아주머니가 놀랍니다. 어머, 그래요? 바쁜가 봐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괜찮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이정부는 웃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서 웃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속상할 텐데. 저도 속상했어요. 예전엔. 지금은요? 지금은 제 하루가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옵니다. 장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엄마가 뒤따라 걸어갑니다. 천천히 뛰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정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생각이 났을 겁니다. 민서도 저만큼 컸을까?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아이들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후가 지나갑니다. 이정부는 빌라 복도를 쓸어냅니다. 계단을 닦습니다. 2층에서 누가 내려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어머, 감사해요. 맨날 청소해 주셔서.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고마워요. 여자가 웃으며 지나갑니다. 이정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작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썰고 국을 끓입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혼자 먹을 밥상입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조용히 먹습니다. 젓가락을 놓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합니다. 부엌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붉은 하늘입니다. 이정부는 물을 끄고 가만히 창밖을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가장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요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한 겁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며칠 전에 빌렸는데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자꾸 봐서 책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책장을 넘깁니다. 한 페이지씩 읽어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밖이 어두워집니다. 이정부는 책을 덮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벌써 9시입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않은 하루.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은 하루. 누군가를 생각하며 속상해하지 않은 하루. 이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쁘지 않네.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이정부는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를 지운 뒤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실망할 준비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저 자기 하루를 삽니다.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책을 읽고 잠이 듭니다. 단순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하루입니다. 이정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하루를 자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빌라 복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잠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부는 여전히 6시 반에 눈을 뜹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하루를 삽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이정부는 빌라 복도를 쓸고 있습니다. 계단을 닦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진동 소리입니다. 이정부는 멈춥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냅니다. 화면을 봅니다. 0105. 모르는 번호입니다. 아니, 모르는 번호가 아닙니다. 이정부는 그 숫자를 압니다. 아들 번호입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립니다. 이정부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받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멈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1번, 2번, 3번. 이정부는 받지 않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끝나고 전화가 끊깁니다. 고요합니다. 이정부는 전화기를 내려다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합니다. 잠시 후 문자가 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전화 안 받으셨네. 괜찮으세요? 이정부는 문자를 읽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글자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지웁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빗자루를 듭니다. 복도를 쓸어 내려갑니다. 마음은 평온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못 받아서 불안했을 겁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전화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휴대전화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이정부는 젓가락을 놓고 화면을 봅니다. 010. 딸 번호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신호음이 끝나고 문자가 옵니다. 엄마, 나 은지야. 오빠가 엄마 전화 안 받으신다고 그러네. 어디 편찮으세요? 이정부는 문자를 읽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뜹니다. 그날 밤입니다. 이정부는 침대에 눕습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문자 5개, 모두 아들과 딸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내일 갈게요. 이정부는 문자를 읽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걱정한다고 하네. 하지만 이정부는 압니다. 이 걱정이 진짜 걱정인지 그저 불안인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평소엔 연락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정부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알아. 무엇을 아는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압니다. 이정분이 지운 건자식의 번호가 아니라는 걸. 지운 건 기대였습니다. 언젠가는 연락하겠지. 명절엔 오겠지. 나를 생각하겠지. 그런 기대였습니다. 지운 건 미련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피는 물보다 진한데, 혈육인데, 그런 미련이었습니다. 지운 건 그래도 혹시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이번엔 달라질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정부는 그걸 지웠습니다. 번호를 지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이정부는 문을 엽니다. 아들이 서 있습니다. 엄마, 왔니?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이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정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 아들이 당황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받고 싶지 않았다고. 왜요? 이정부는 아들을 봅니다. 내가 평소엔 언제 전화했니? 아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바빠서. 알아. 바쁜 거 알아. 이정부는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끓입니다. 아들이 따라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연락을 자주 못했어요. 이정부는 찻잔을 꺼냅니다. 그래. 못했지. 앞으론 자주 할게요. 이정부는 아들을 봅니다.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무슨. 이정부는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도 괜찮아. 이제. 아들은 아무 말 못합니다. 이정부는 차를 따릅니다. 찻잔을 아들 앞에 놓습니다. 마셔. 아들이 찻잔을 듭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혼자 사시는데. 혼자도 괜찮아. 하지만
이정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았어. 뭐려? 이정부는 창밖을 봅니다. 연락이 없어도 하루는 흘러간다는 걸.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할 것 없어. 그래도 이정부는 아들 손을 잡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 그걸로 됐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괜찮다고. 이정부는 웃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서 웃습니다. 엄마는 이제 연락이 없어도 괜찮아.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자주 올게요. 진짜로. 이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고 싶을 때 와. 네. 억지로는 오지 말고.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정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빌라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이정부는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휴대전화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정부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이정분이 지운 건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운 건 기대였고 미련이었고 그래도 혹시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부는 자유롭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저 자기 하루를 사는 자유. 연락이 와도 오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정부는 이제 압니다. 이제는 연락이 없어도 내가 괜찮다. 빌라 복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잠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정부는 살아갈 겁니다. 자기 하루를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